안녕하세요. 펠리타는 용감한 데드입니다. 오늘은 1년간 운행하면서 지난번 영상에서 촬영하였던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제외한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능, 또 잘 작동이 되고 있지 않은 기능들에 대해서 총 9가지에 대한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극히 제 주관적인 경험을 토대로 1년간의 운행한 경험을 토대로 이 영상이 제작되었던 점을 말씀드리며 일단 바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주 사용하지 않는 기능으로서 바로 썬루프, 여기 보이시는 이 썬루프인데, 이 썬루프를 이렇게 여기 키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여기에서 열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보이게 됩니다. 듀얼 썬루프인데 이렇게 앞뒤로 열어주면은 파노라마가 아니라는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뒷좌석에 탔었을 때는 어느 정도 개방감을 좀 보여주는 성능이 있어서 처음에 시승차를 탔었을 때 이 썬루프를 보고 바로 우르도 달아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급하게 추가 변경을 하였던 그런 옵션인데, 이게 처음에는 자주 이용했어요. 타자마자 아이들도 이제 열어달라고 말하고 저희도 썬루프 열어줄까 하면서 이렇게 열어주고, 근데 마음은 먹고 열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자주 사용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좀 사용하고 그리고서는 자주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여기 다시 또 닫아주고, 좀 아쉽긴 한데 뭐 중고차로 팔 때 이 썬루프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금액적으로 조금 차이가 난다고는 하는데 뭐 아직 저에겐 좀 먼 얘기라서 요즘에 좀 잘 사용해야 될 것 같은 기능, 바로 썬루프 첫 번째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기 이제 버튼식 레버가 있고, 바로 여기 보시는 오토홀드, 이 오토홀드 같은 경우에 지난번 영상들에서 한번 다뤘었던 내용인데, 이 오토홀드에 대해서 조금 많은 의견들을 좀 주셨었어요, 댓글로. 이게 정말 좋은 기능인데 왜 쓰질 않냐라고 이제 말씀도 해주시고, 그냥 이 오토홀드를 밟게 되면은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는 바로 멈춰서서 브레이크를 떼도 차가 안 나가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살짝만 밟아줘도 엑셀을 차가 이렇게 퉁 튕겨나가는 느낌 없이 잘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서 많은 그런 답변을 달아주셨던 기능이긴 한데, 저도 그런 말씀을 듣고 자주 사용해 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번거로워서, 왜냐하면은 주차할 때 이 기능이 켜져 있으면은 잠깐 멈췄을 때 또 그대로 멈춰버리고, 또 후진한다고 잠깐 이동하다가 멈췄을 때 또 멈춰서 다시 또 엑셀을 밟아줘야 되고, 주차할 때는 또 풀어주고, 평상시에 주행할 때는 또 눌러주고,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번거롭다고 해야 되나, 저한테는. 그래서 저 스스로는 자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기능들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이 오토홀드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운전석 전동식 파워시트 조절 장치. 이름이 참 어렵네요. 이거는 이제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이시지 마시면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제 등받이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제 이건 이 기능이고, 여기 보면은 이거는 무릎 거치대 같이 여기가 이렇게 올라와줘요. 올라오고 내려오고, 그 다음 이 기능인데, 여기 보이시나요? 누르면은 배가 블록 튀어나오고 쑥 들어가고, 여기 보이시는 이 등받이 부분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기능인데, 이 이름도 참 어려워요. 파워시트 8웨이 전동식 럼버 서포터, 그 다음에 4웨이 쿠션 익스텐션 2웨이. 참 이름도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이 기능을 뭐 이거는 이런 거라든지 뭐 올리고 내리고 앞뒤로, 이건 잘 쓰는데 이 기능과 이 기능은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웬만하면은 그래도 비싼 돈 주고 산 차량이기 때문에 기능들을 다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 기능들은 좀 장거리 탄다든지 이럴 때 좀 좋을까 싶어서 좀 사용하려고 하는데 편하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냥 등이 다 꺼져 있고 이렇게 좀 뭔가 착 감싸는 그런 느낌의 이제 시트를 생각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볼록 올라와 있어 가지고 자주 사용하고 있지가 않아요. 거진 뭐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네 번째, 바로 핸들 수동 기어 장치. 이 기능들을 전체적으로 싹 둘러봤었을 때 차에 대해서 제가 안 쓰는 기능들이 뭐가 있을까 엄청 고민하다가 이제 찾게 된 건데, 사실 필요할 땐 쓰겠죠. 근데 이게 필요할 날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거를 저는 이제 카운티라는 차량을 좀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엔진 브레이크를 굉장히 자주 써요. 그래서 이 차도 한번 엔진 브레이크를 써볼까 싶어가지고 이제 이 기능을 눌러서 이제 써보려고 했는데,
적정 키로수가 되지 않는 이상 이게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브레이크 밟고 누르고 이제 작동을 계속 번갈아 줘야 되기 때문에 눈길 운행 시 수동으로 기아를 좀 낮춰서 서행, 운행할 때나 사용할 될 법한데 아직까지 그렇게 사용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기능, 바로 핸들 수동 기어 장치, 이걸 네 번째로 넣었습니다. 이 다음으로 다섯 번째, 바로 보조 시트에 있어요. 여기 보조석 시트, 보조석 시트에 있는 시트 조절 장치,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있는 거. 이 기능을 저는 좀 자주 사용할 줄 알았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여기서 자고 있으면 운행을 하면서 뭐 이렇게 당겨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와이프 좀 편안하게 좀 쉬게 해주려고 이 기능들을 옆에서 조작하려고 넣었는데 일단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가 와이프가 여기 앉아서 잠을 안 자요. 제 운전 실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고 또 잠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와이프가 잠을 안 자서 제가 이 기능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 뭐 아이들이야 당연히 앞자리는 안 태우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여기 보이시죠? 저희 집은 이제 카시트가 이렇게 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 막내가 이제 아직 돌이 안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뒤보기 시트로 해놨어요, 카시트를. 그래서 이걸 눕힐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껴가지고 여기 껴서 더 이상 눕힐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게 고정이 돼 있어서 이거를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앞보기를 해놓는다든지 그리고 와이프가 조금 좀 편안해져서 잠을 잔다면은 그땐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일 것 같아요. 뭐 앞에 자리에 타도 될 정도의 아이들이 탔었을 때 제가 조정을 해준다면 모르겠는데 이걸 지금 엄청 초반에 한번 눌러보고 엄청 오랜만에 눌러보는 그런 기능이네요.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보조석 옆에 있는 시트 조절 장치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여섯 번째, 여기 보이시죠?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 위치가 바로 이제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위치하다 보니까 여기가 사실은 음료수를 놔두고, 이걸 열어서 음료수를 놔두고, 그리고 뭐 먹을 거를 좀 놔둔다든지, 뭐 와이프 같은 경우 또 화장품을 여기다 잠깐 놔둘 수도 있는 거고, 짐들이 여기 좀 차 있는데 이게 여기 구석에 있어요. 이렇게 또 고무 패드가 있고, 그러다 보니 뭐 운전 중엔 핸드폰을 당연히 하면 안 되죠. 조작을 하면 안 되는 거라서 넣어놓고 운행을 해도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급한 용무라든지 저 같은 경우만 해도 핸드폰에 연락이 오는 걸 수시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여기에 넣어놓고 있다가 뭔가 연락이라든지 카톡이 왔었을 때는 심적으로 좀 혹시 급한 내용 아니야? 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용을 잘 안 했어요. 고무 패드다 보니까 또 빼기가 쉽지가 않아요. 케이스가 저도 고무 재질이라서 넣었다가 또 빼기도 쉽지도 않고, 짐들을 다 빼고 여기다 넣었다가 다시 또 짐들 놔두고 또 핸드폰 굳이 꺼냈다가 다시 또 그 짐들을 파헤치고 넣기가 쉽지가 않아서 여기에 무선 충전 거치대를 이용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이렇게 색깔 바뀌는 건데 이쁘죠? 예, 그래서 여섯 번째 사용하지 않는 기능은 바로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입니다. 다음으로는 작동이 잘 되지 않는 그러한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스탑앤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스탑앤고 같은 경우에는 작동이 되려면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더라고요. 냉각수가 몇 도 이상 올라가야 되고, 또 배터리 성능도 어느 정도 좋아야 되고, 그것도 브레이크가 완전히 다 밟혀야 되고, 배터리 온도 또한 2도에서 55도 사이야 돼야 되고, 등등등.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켜게 되면은 이제 지금 보이시는 이런 창이 떠요. 배터리 소모가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계속된다는 이제 그러한 내용인데, 그래서 무선 충전기 여기 충전 잭도 분리를 하고, 또 블랙박스, 여기 보시는 블랙박스 같은 경우도 전원 단자를 빼서 꺼놓기도 하는데, 그래도 아침에 이 창이 뜨는 거는 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동이 안 되는 제일 큰 원인은 바로 이 배터리 소모. 그리고 또 한 가지 배터리 소모가 좀 있는 거는, 제 차량이 한번 시동을 켜고 어느 일정 거리를 운행을 하면서 좀 배터리를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출근 시간이 굉장히 출퇴근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게 좀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거리를 뛰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이 배터리 충전이 돼서 그런지 작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이네 하면서 이제 딱 그 어플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어김없이 이 배터리가 좋음 단계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충전이 잘 돼서. 그리고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차를 출고받은 21년 2월부터 겨울이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잘 작동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겨울이 오면서 아무래도 냉각수 온도라든지 많은 것들 요소들에 의해서 지금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올 여름, 봄과 또 여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잘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기능들 중에 두 번째는 바로 후석 공조 장치예요.
여기 뒤에 보이시는 자리마다마다 이렇게 다 공조장치들이 되어 있죠. 저는 이 펠리세이드의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아이들에게 직접 또 간접적으로나마 바람을 이렇게 씌워줄 수 있다는 점. 보통은 이렇게 통풍구들이 있어서 그 부분만 좀 시원하고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여기 보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바람을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닫은 상태에서 얘 같은 경우를 이렇게 닫아 놓으면은 아예 차단이 되고, 이렇게 열면은 여기 보시면 이 틈으로 바람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 한번 켜볼게요. 눌러주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떠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이제 이 밑에 쪽으로 바람이 나오는 모드도 있고, 이 위에 모드를 하면은 이제 위에서 바람이 나오는 거고, 이걸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저는 이제 위에 걸 하고 온도를 설정한 상태에서 이제 바람 세기를 놔두는데, 보통 앞자리 같은 경우는 2, 3단계면은 한번 켜볼까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앞자리 같은 경우 지금 1단계, 2단계, 3, 4, 5, 6, 7, 8. 소리가 어마어마하죠. 엄청 잘 작동이 되는데, 후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단으로 한 상태인데 소리 들리시나요? 적어도 한 5단 정도는 해줘야, 이 정도 소리가 들려야 바람이 좀 나오는 게 느껴진다는 거. 제가 손을 이렇게 뒤로 뻗어서 꼭 여기다가 이렇게 손을 대봐요. 이거를 작동을 시켜도 바람이 안 온다, 별로 안 시원하다, 안 따뜻하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손을 뒤로 뻗어서 바람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4단계에서 한 5단계 정도 소리가 좀 나야지 제가 손에 느낌이 올 정도로 바람이 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좀 약하게 1, 2, 3단계만 해도 아이들은 별로 느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이 약하다, 뭐 후속 공조장치가 조금 아쉽다라는 그런 글들을 봤었는데, 그게 어떤 느낌인지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8단계로 하게 되면은 무슨 폭포수 같은 소리가 들려요. 그죠? 앞자리 같은 경우에는 2단계만 켜놔도 충분히 바람이 이렇게 좀 나온다는 느낌이 나거든요. 금방 따뜻해지고 금방 시원해지고. 네, 근데 이제 후속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세게 틀어놔야 된다라는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건 뭐 제 차에만 한해서 적용되는 걸 수도 있는데, 제 차량은 바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반사 필름이에요. 이 왜 썬팅을 할 때 비반사 필름이 있고 또 반사 필름이 있잖아요. 고민 많이 하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반사 필름이 아무래도 외관적으로 조금 프라이버시도 지킬 수 있고 또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이 반사 필름을 했는데, 단점을 알고 있었어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하이패스 기능이 작동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GPS라든지 이런 게 잘 잡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뭐 이제 그런 식의 전파 관련해 가지고 이게 반사가 되다 보니까는 그런 얘기들을 좀 들었었는데, 하이패스는 지금 정말 잘 작동이 되고 있어요. 하이패스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바로 뭐가 문제냐, 여기 보시는 이 RF 카드. 저 출근할 때마다 이 RF 카드로 이렇게 차단기가 있어서 RF 카드에 대한 내용을 인식을 하면 이 차단기가 열리고, 또 퇴근할 때 또 열리고, 이제 이런 식인데, 퇴근할 때는 바로 센서가 있어서 그냥 앞에만 오면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출근할 때는 항상 여기 보이시는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옐로 카드 주듯이 찍고, 그리고 다시 문을 닫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아무리 여기저기 이렇게 자리를 놔둬봐도 RF 카드를 읽질 못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반사 필름이다 보니까는 이런 카드를 이용한다든지 또 아파트 출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좀 불편을 겪고 있지 않으실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1년 내내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다 이렇게 문을 열고 찍고 가는데, 바람 환기도 시킨다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는 어려움은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다만 조금 번거로울 수 있다는 거. 반사 필름을 하시게 되실 분들은 이런 점을 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펠리세이드를 1년 동안 운행하면서 지극히 주관적이고 제 개인적인 알게 된 점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이런 영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좀 다른 컨텐츠도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펠리세이드 뿐만 아니라 요즘 따라 저희 직장 동료들이 새 차를 좀 많이 뽑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가지고 뭐 K8도 있고 소렌토도 있고 산타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프리스티지인데 캘리그라피를 또 새로 출고한 저희 동료가 또 있기 때문에
실제 차주와 데이트를 통해서 성능이라든지 또 현재 만족도, 또 조금 아쉬운 점과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 그러한 점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서 이러한 점들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펠리타는 용감한 데디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